나를 편리하게 하는 것. 엘리베이터와 전기. 우와, 신기하네. 한 번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이거 뭐지? 철수야, 안 돼. 고장난다고. 철수는 엄마한테 다 이른다. 얘들아, 무슨 일 있니? 아저씨, 죄송해요.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엘리베이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므로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상호출 버튼은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실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린 후 천천히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작은 돌, 먼지, 쓰레기, 물 등은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충전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 꽂지? 자, 이거 빼고 여기다 꽂으면 되겠지? 플러그를 뺄 때는 절대로 전기선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질 수 있거든요. 내부가 끊어진 플러그는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기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미 안에는 각 세대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누전 차단기의 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조작할 때는 심장에서 상대적으로 먼 오른손으로 조작해야 감전에 의한 전기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탁기 등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별도의 접지를 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은 조심합시다. 건물 관리와 용도 변경, 생활 소음. 여보, 당신 내 친구 미자 알죠? 어제 미자네 집에 갔었는데요. 거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아이들 방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발코니 확장은 기본이고 벽까지 타서 거실을 넓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나 부러운지. 그래? 그렇게 넓어졌어? 그런데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네.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용도 변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관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또한 베란다와 발코니에서는 세탁기 사용이나 과다한 물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많은 물을 사용할 경우 넘치거나 물이 역류될 염려가 있답니다. 야호! 빵! 빵빵! 야호! 빵빵빵! 철수야,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아래층에서 시끄러워하잖아. 그래, 철수야. 그만 좀 뛰어다니렴. 예절을 지켜야지. 알았어요, 엄마. 조용히 다닐게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들에게 실내에서 조용히 걷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또한 헬스기구를 두실 때는 반드시 충격 완화용 매트를 헬스기구 밑에 깔아주시고요.
밤 9시 이후에 세탁, 샤워, 악기 연주, 실내 운동, 음악 감상 등을 삼가해주세요. 아파트는 이웃과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욕실 청결은 중요해. 쾌적한 욕실 사용법. 자, 세면대는 다 닦았고 이제 욕조를 청소해볼까? 어머? 이거 곰팡이 아니야? 아, 참. 아니, 어떻게 이런 데 곰팡이가 다 생겼지? 어디? 닦이질 않네. 이걸 어쩐다? 네, 그렇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검게 변색된 곳은 잘 닦이지 않아요. 이럴 경우 표백살균제 원액을 휴지에 적셔 실리콘 위에 빙 둘러 하루 정도 붙여놓으시면 실리콘이 깨끗해집니다. 실리콘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욕실 사용 후 실리콘 시공 부위에 남아있는 비누나 세정제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1회 정도 물과 섞은 표백살균제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실리콘 본래의 효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변기를 청소할 때 염산 등 산화물질을 종종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화물질은 수질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배수 배관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면기와 욕실 청소를 할 때는 누전이나 합선의 방지를 위해 전등, 콘센트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욕실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배기팬을 작동하여 충분히 환기시켜 주시고 욕조 안에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흠집이 나거나 배수가 불량해질 수 있으니 항상 청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곰팡이 없는 쾌적한 욕실을 위해 귀찮더라도 최소한 주 1회 청소는 기본입니다. 집안에서의 사고 예방 1. 철수가 다쳤어요. 엄마, 철수가 문틈에 손이 껴서 다쳤어요. 철수야, 괜찮니? 어디 가자.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구나. 항상 문틈에 손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지? 어린아이들의 경우 현관문이나 방문, 가구의 경첩 등에 손이 끼어 다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관문의 도어 클로저와 도어 스토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가구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지 않은지, 침대와 벽면 사이에 신체가 낄 만한 공간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여보, 나왔어. 아이고, 넘어질 뻔했네. 현관 물 청소를 한 후 물기가 남아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물기를 잘 닦아놔야 하겠는데? 대리석이나 화강석 바닥일 경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현관이나 주방의 빌트인 목재 가구들은 물이 묻으면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욕실은 샤워 커튼을 달아 바닥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 신발도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또한 욕실과 화장실 내부에 날카로운 물건이나 단단한 물건을 놓아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미끄러질 경우 부딪히거나 찔리는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몸짱이 되려면 운동을 해야. 아유, 그 힘으로 세탁기를 발코니로 옮길 수 있겠어요? 잠깐! 세탁기는 세탁실에 설치하셔야죠. 그리고 발코니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가구나 운동기구를 두시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위험해요. 또한 투명한 유리의 경우 그림이나 스티커를 붙여 부딪히는 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에 설치된 다락창고나 발코니 하부창고의 사다리 이용에도 경사가 급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아셨죠? 집안에서의 사고 예방 2. 감전사고와 보일러. 오? 예? 아? 진짜 위험해. 콘센트에 이런 걸 넣으면 다친단 말이야. 너 정말 못 말리겠어. 어린이가 있는 경우 콘센트에 덮개를 씌우거나 접착 테이프를 붙여두세요. 콘센트에 아이가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불순물을 꽂을 경우 감전될 수 있어요. 전기 제품 사용 시 연장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대로 별도 접지를 하시고 모든 가전제품은 사용 설명서 지시대로 설치,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실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거나 전기 면도기를 사용할 때 물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외출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빼두시고 창문, 수도, 가스 등을 잘 잠궜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춥다니까요. 추워도 환기는 필수예요. 보일러를 가동하는 계절에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문을 10cm 정도 열어두어야 한다고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럼 상쾌한 바깥 공기 좀 쐬볼까? 상쾌해. 겨울철에 춥다고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난방용 도시가스 보일러를 가동하시면 꼭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외출할 때는 발코니 외부창을 닫아두시고 보일러 사용 설명서의 지시사항을 꼭 지켜서 동파를 방지해야 합니다. 집 밖에서의 사고 예방. 안전 또 안전. 엄마, 철수랑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올게요. 잠깐 점검 있겠습니다. 헬멧, 아대, 무릎 보호대. 네, 잘 놀다 오십시오. 얘들아, 차도에서 타면 절대 안 돼. 알지? 예, 알아요. 또 지하 주차장에서도 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아시네요, 공주님, 왕자님. 아참, 자동문 열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누나, 스케이트 타니까 덥다. 우리 분수대 가서 놀까? 거긴 시원하겠다. 난 분수대 안에 들어가서 놀아야지. 롤롤롤롤롤롤. 철수야, 그건 안 돼. 분수대나 연못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고장나거나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저기 있는 조형물에 올라가 볼까? 누나가 뭐라고 할지 알지?
알았어. 안 할게. 우리 공주님, 왕자님, 아빠 왔어요. 아빠 주차하고 올 테니 아빠랑 같이 놀아요. 빨리 오세요. 아빠, 단지 내 규정 속도는 10km인 거 아시죠? 알고 말고요. 주차장 차단기도 조심할게요. 아빠, 같이 타요! 얘들아,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아빠 같은 성인이 타면 망가진단다. 아빠는 너희가 놀고 있는 모습만 봐도 즐거워. 나사가 풀렸네. 위험할 수 있으니 관리실에 연락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놀이터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면 발견 즉시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혼자 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의 지혜 그 두 번째 이야기.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상식. 시멘트 벽에 못을 박을 때는 종이를 여러 번 겹쳐 접어대고 그 위에 못을 박으면 구부러지지 않고 쉽게 잘 들어갑니다. 싱크대 배수관 악취와 찌든 때는 평소 싱크대를 사용하신 후 뜨거운 물을 내려보내시면 방지할 수 있어요. 배수관 막힘과 악취의 주 원인인 기름이 뜨거운 물을 내려보내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죠. 방바닥에 전구나 유리가 깨졌을 때는 우선 빗자루로 대충 쓸어낸 다음 탈지면을 주먹만큼 뭉쳐 바닥을 닦아내면 말끔하게 처리돼요. 커튼을 세탁하여 말릴 때에는 탈수 후 젖은 채로 제자리에 걸어두면 다림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습기에서 냄새가 날 때는 가습기 물 속에 레몬즙을 짜 넣어보세요. 습도 조절과 함께 레몬 향이 방 안에 퍼져 방향제 역할을 한답니다. 레몬 대신 허브 향이 나는 차나 유자즙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카펫을 청소할 때는 카펫에 소금을 뿌리고 닦아내면 조그만 티끌들이 소금에 달라붙어 먼지도 일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렵게만 생각됐던 일들, 이제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은 각종 생활용품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헤스티안에게 배우는 생활의 지혜 1. 각종 생활용품 사용 시 유의사항. 드라이클리닝한 의류는 비닐 커버를 벗겨 바람이 잘 통하는 발코니에 걸어두어 유해한 용재를 충분히 증발시킨 후 보관합니다. 방향제와 공기청정제는 화학연료로 된 것은 피하며 수치나 식물성 제품을 사용하고 섬유탈취제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세탁이나 환기를 통해 냄새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살충제에는 열이 가해지면 끊임없이 유해한 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잎을 양파망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합성섬유 카펫은 바닥과 닿아 오염물질이 방출되므로 순면 제품을 사용하여 자주 세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카펫은 실외 공기를 충분히 쐰 다음 사용하셔야 합니다. 커튼과 이불도 화학약품 처리가 되지 않은 면 제품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와 난방기구에서도 오염물질이 방출되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시고 실내 온도를 높이기보다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기청정기는 맛통풍이나 배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환기시키는 방식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공기청정기를 쓰셔야 할 경우에는 필터 성능에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청정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일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쓰레기통은 될 수 있으면 실외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는 장시간 실내에 두지 말고 즉시 처리합니다. 불결한 실내 환경에서는 곰팡이와 세균 등의 미생물성 물질이 발생하므로 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함께 실천해볼까요? 욕실 악취는 싫어요. 급수시설. 여보, 욕실 배수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방향제라도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며칠 전부터 악취가 심하다 생각했는데 배수구가 막혀서 그런가? 네, 이럴 경우엔 바닥 배수구 트랩 또는 세면기 하부 S자나 P자 트랩에 물이 증발하여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을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트랩은 사용한 물을 배수시키고 배수관과 배수관 속의 물은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을 봉수라고 하는데 봉수가 없을 경우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세면기나 욕조를 배수시켰을 때 물이 바닥 거름망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모래, 머리카락 등 오물이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포복 거름망을 빼내고 오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됩니다. 세면기가 배수불량일 경우에는 세면기 아래에 설치된 트랩 연결링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뺀 후 트랩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에는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면 막히게 되므로 싱크대의 거름망을 반드시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면기나 욕조 사용 후 가장자리 실리콘 주위의 남은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물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셨죠? 가스는 위험해. 그리고 소중해. 지금 몇 시지? 어머, 드라마 할 시간이네? 잠깐 찌개 끓이는 사이에 잠시 드라마 좀 봐야겠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엄마. 하차, 내 정신 좀 봐. 찌개를 올려놓고 깜빡했네. 엄마, 가스불이 꺼졌어요. 어머, 이거 어쩌나? 불이 꺼진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가스레인지 사용 도중 불이 꺼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먼저 가스레인지의 밸브와 중간 밸브를 잠그세요. 그리고 집안의 찬가스가 빠질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켜야 합니다. 가스불을 켜두었을 때는 주방을 떠나시면 안 되며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타올, 비닐, 고무장갑 같은 것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필히 주 밸브와 중간 밸브를 잠그셔야 합니다. 만일 주 밸브나 중간 밸브가 잠겨 있는데도 가스 냄새가 난다면 가스 계량기 옆에 있는 개폐기를 잠그고 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킨 후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전기불을 켜거나 환풍기 등을 돌리게 되면 스위치 접점에 의해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 가스 연결 부위에 수시로 비눗물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시고 가스 전용 호스는 2년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따뜻한 건 좋아도 뜨거운 건 싫어요. 난방과 소화시설. 겨울철 과도한 난방은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해 오히려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면서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집안에서 내복이나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인데요. 실내 온도를 3도가량 낮춰도 추위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집에서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은 가장 확실한 에너지 절약 방법입니다. 엄마! 우리도 집에서 내복 입어요. 내복? TV에서 그러는데 내복 입으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대요. 아유, 기특하기도 하지, 우리 철수. 그래, 우리 이제부터 내복 입자.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실내 온도 1도를 낮추면 약 7%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의 권장 실내 온도는 18도씨입니다. 또한 겨울에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난방을 완전히 꺼두지 마시고 동파 방지를 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아, 저건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화재 감지기란다. 만일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지. 철수야,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요. 그리고, 아니야.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 그렇죠, 아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집 밖으로 대피시킨 후 119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는 평소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자주 흔들어 분말이 응고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시로 충전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화기 사용법을 배워볼까요? 첫째, 소화기 상단에 부착된 안전핀을 뽑습니다. 둘째, 호스를 불이 난 쪽으로 향합니다. 셋째,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소화액을 뿌립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제부터 우리 집 소화기는 제가 관리할게요. 입주 안내센터죠? 입주 수속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입주증과 도장, 신분증,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가지고 입주 안내센터로 오셔서 입주 수속을 하시면 열쇠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오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입주 수속과 절차. 입주 수속을 마치신 다음 가스관 연결은 해당 신고처로, 호모토는 입주 안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열쇠를 받은 후에는 입주 안내 요원인 헤스티안과 함께 부착물 유무 확인과 계량기를 검침하셔야 합니다. 그 후 이상이 없으시면 입주 점검표에 날인하시고 안내 요원의 안내를 받아 이삿짐을 운반하시면 됩니다. 이삿짐은 안전하게 옮겨 아파트 건물이나 기물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야호!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됐구나. 우후, 신난다. 여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래. 정말? 여보, 근데 전입신고 했나요? 차 잊고 있었네.
전입신고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시면 돼요. 학교 전학을 비롯한 예비군, 민방위 편성 및 자동차 주소 이전을 위한 서류 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반드시 법무사나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어 세금 관련법 및 변동 내역을 확인하시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하면 20%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니 꼭 잊지 마세요. 그렇구나. 쾌적한 레미안을 위하여 입주 후 실내 환기 방법. 아빠는 물걸레 청소, 영희와 철수는 모든 창문을 연다. 실시? 아, 내가 창문 여는 거 하면 안 될까? 어머, 당신 아빠 맞아요? 저랑 깨끗이 청소하자고요. 창문을 열어놔서 춥고 머리도 아픈걸. 엄살은 정말.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새집 냄새를 빨리 없애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오염물질을 실내 공간 전체에 제거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연 환기하거나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정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엄마, 가구 냄새가 많이 나요. 새 가구들이라 냄새가 날 거야. 청소는 끝냈으니 우리 외식할까? 이야, 신난다. 우리 외출하기 전에 가구 냄새를 없애는 작업부터 하고 나가는 건 어때? 응?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로 인한 냄새를 없애려면 창과 문을 모두 닫고 실내 가구와 수납장, 방문 등을 열어둔 상태로 실내 온도를 최대한 높여 일정 시간 경과 후 환기를 하는 방법을 여러 번 시행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입주 후 3개월 정도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초기에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펫, 소파, 커튼, 가구를 새로 살 때는 친환경 자재를 선택하시고 청소할 때 쓰는 왁스와 세제들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엄마, 물방울이 맺혔어요. 결로와 곰팡이 예방. 역시 집에는 식물들이 있어야 돼. 맞아요. 식물들은 실내 공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도 상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엄마, 저도 해볼래요. 엄마, 벽에 땀을 흘려요. 어머, 벽에 물... 건물 내벽이나 유리창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결로라고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는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되죠. 결로는 창문을 꼭 닫아두는 장마철과
난방을 하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화분이 많은 댁에서는 여름철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풍과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순환시키고 실내의 수증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시켜주시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오븐형 스토브를 사용할 때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할 때나 빨래를 말릴 때는 꼭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발코니에 물건을 두실 때는 벽에서 10cm 정도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가 잘 통해 물방울이 맺히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환기를 충분히 해도 결로가 발생되면 세척제로 잘 닦아내시고 닦은 곳을 충분히 건조시켜주세요. 아빠가 앞치마를 했어요. 주방 가구 관리. 오늘은 대청소는 날. 각자 맡은 곳은 잘 알고 있죠? 각자 위쳐! 위로! 여보! 그걸 주방 가구를 닦으면 어떡해요? 그건 욕실 청소할 때 쓰는 필대예요. 아니, 뭐 어때? 잘 닦이고 좋은데.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제 또는 연마 성분의 세제들로 주방 가구를 닦으면 좋지 않습니다. 주방 가구는 부드러운 천에 중성 세제 또는 제품에 맞는 세제로 닦아내고 물기 없는 깨끗한 천으로 잘 닦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상판을 청소할 때는 비눗물이나 일반 세척제를 사용하며 얼룩의 경우 젖은 헝겊이나 스펀지로 닦고 마른 타월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판에 뜨거운 용기가 직접 닿으면 변색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냄비 받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직접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닿지 않도록 하며 강한 화학약품이나 아세톤, 신나 등 용제가 묻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싱크대 상판에 아세톤이나 신나 등 화학약품이 었을 때는 즉시 물로 닦아내주시고 뜨거운 물을 쏟았을 경우 즉시 찬물을 부어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해줍니다. 대리석의 경우에는 식용유 등이 묻으면 변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히 제거하고 유리나 사기 그릇 사용 시 석재 상판과 부딪히면 파손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주방 배수구가 막히고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이런 경우 배수구 음식물 찌꺼기가 거름망에 걸러지지 않고 배수구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호스와 배수구통이 연결되어 있는 너트를 풀어 호스를 분리한 후 호스 내부를 청소하면 됩니다. 식기 거치대의 물받이통도 수시로 확인하여 물을 버리시면 청결한 주방을 유지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싱크대 배수구는 가끔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때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쿵쿵쿵 뛰는 것은 위험해. 바닥재 관리. 기다려라! 철수가 간다! 예이! 아하! 철수야, 그렇게 팽이를 던지면 마룻바닥이 찍히잖니. 아이고, 어머마, 이것 좀 봐. 다 찍혔네. 나와라! 드래곤! 철수야, 엄마 말 안 들려? 여러분, 마루 관리가 쉽지 않죠? 마루는 실내 온도 15도씨에서 25도씨, 실내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셔야 변형이나 변색 등의 하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루는 약한 소재이므로 긁힘이나 찍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동식 가구, 의자 등의 다리에는 마루 전용 보호제를 붙여주거나 고무, 우레탄, 천 등으로 만든 보호대를 붙여 마찰에 의한 긁힘이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청소할 때에는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후 물기가 없는 걸레를 사용해야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루는 제조 시 코팅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입주 시 왁스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마루에 왁스를 입히실 경우에는 마루 전용용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루는 물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 흘렀을 때에는 신속히 닦아주시고 스팀 청소기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대리석 바닥의 경우엔 모래 같은 이물질로 인해 긁힐 수 있으므로 진공청소기로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대리석 바닥에 유산균 음료나 음식물이 묻으면 부식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리석 얼룩이 생긴 지 오래되었다면 대리석 전용 세정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